오늘은 제가 예전부터 궁금해서 사모았던 화장품들을 리뷰를 해볼 건데요. 정말 좋았던 제품들, 피해야 할 제품들, 그런 꿀팁들이 난무하는 영상이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특히 여쿨 뮤트 분들 주목하세요. 첫 번째는 웨이크메이크의 쉐이킹 블러치크 포슬로우입니다. 제가 쇼츠 영상으로 몇 번 올렸는데요. 중국의 1억 뷰 블러셔 AZTK 블러셔가 굉장히 유행을 많이 탔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비슷하게 한국에서 낸 건데 AZTK 블러셔 바르는 방식대로 똑같이 한번 발라볼게요. 블러쉬로 도포해준 다음 퍼프로 주변을 두들겨줍니다. 그냥 뭐 거의 똑같다고 할 정도로 비슷하게 잘 낸 것 같아요. 사실 우리 한국인들이 중국 제품들을 믿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국내 브랜드로 개인 통관 보호도 필요 없고 더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냥 얼굴에 발랐을 때는 거의 색상이 동일해요. 저는 그래서 굳이 이 제품을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제품 대체제로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스튜디오 17의 듀얼 실리콘 블러셔 브러쉬인데요. 여기가 빠지면서 나오는 부분은 모로 되어 있는 브러쉬고요. 이쪽은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브러쉬입니다. 엄청 말랑말랑해요. 말랑말랑. 촉촉한 그런 블러쉬들이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쯤은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구매했는데요. 다음으로 소개할 삐아의 다우니 초코 이 제품 리뷰하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즘 가을에 채도 빠진 그런 룩이 유행이잖아요. 올가을에 요긴하게 쓸 것만 같은 색상인데요. 실리콘 부분으로 딱 모양도 크기도 딱 맞아요. 그래서 베이스가 벗겨지진 않을까? 잘 올라가진 않을까? 라는 걱정과는 다르게 베이스도 안 벗겨지고 잘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올가을 연예인들 화보에서 활용할 법한 그런 톤다운 로지 브라운 치크인데요. 컬러감이 뮤트하게 잘 빠졌습니다. 촉촉하고 광도 살아나고요. 저는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올가을 여름 뮤트 분들이 주목하셔야 할 제품인데요. 이 제품 인스타 코덕 계정이라던가 그런 곳에서 언급이 많이 없는 게 좀 아쉬웠던 제품이에요. 이 제품도 올가을 트렌드에 딱 맞는 뮤트한 컬러고요. 완전 뮤트한 핑크색입니다. 특히 여름 뮤트분들 이거는 정말 사셔야 돼요. 왜 아직 안 사고 계세요? 피부 표현이 정말 예쁠 뿐더러 베이스 벗겨짐도 많이 없고요. 아무리 올려도 불탄 고구마가 되지 않고 혈색을 자연스럽게 올려주는 컬러입니다. 베이스 블러셔 컬러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캔메이트 크림치크 23 큐피드 핑크인데요. 요즘 올리브영에 캔메이크가 들어왔잖아요. 한국인 분들이 캔메이크 정말 많이 사시는데 이 제품은 쿨톤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이것도 이런 실리콘 브러쉬로 쓰시면 좋고요. 발라보면 마무리감은 상당히 블러리하게 끝납니다. 요즘에 아무리 피부 표현을 세미광으로 촉촉하게 하는 게 유행이라고 한데 매트하게 끝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파우더 블러셔처럼 너무 매트하지도 않고 크림 블러셔처럼 너무 촉촉하지도 않고 그 중간을 잘 찾아간 제품이에요. 올리면 올릴수록 더 올라가기도 하고요. 계속 올린다고 해도 피부 표현이 나빠지거나 뜬다거나 그렇지 않아요. 다음은 제가 구매해놓고 리뷰를 안 했던 제품인데요. 리즈다의 제로핏 캡슐 블러셔입니다. 제형이 예전에 캡슐 앰플 베이스 세럼 같은 데에서 많이 보던 그런 제품인데요. 스포이드 형태로 되어 있어서 보시면 컬러 알갱이와
앰플 알갱이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섞어서 바르는 제품인데, 그런데 저는 이 제품을 쓰면서 리즈다 기획하시는 분들이 제품 테스트를 잘 안 해보고 냈나 싶을 정도로 좀 제품력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베이스가 너무 까져요. 거의 맨 얼굴에만 바를 수 있을 정도의 까짐입니다. 그냥 얼굴에 올리면 가장 진해야 할 부분에 먼저 올리고 다른 부위로 도포를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먼저 올린 부분에서 까짐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앞쪽 부분은 텅 비어 있어요. 그렇다고 다른 부분에서 시작해도 그 부분만 이렇게 뻥 뚫린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해지고요. 그리고 손등에 덜어서 먼저 믹스를 하고 바른다고 쳐도 까져요. 저는 이 제품을 언제 썼냐면 생얼로 데이트 나갈 때? 그럴 때 혈색 주는 용으로 사용을 했어요. 생얼의 블러셔를 쓸 기회가 있으면 얼마나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 이 제품을 사면 파운데이션 한 통을 주는 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 제품을 잘 쓰려면 이 파운데이션과 꼭 같이 써야 되겠구나 싶어서 이 파운데이션을 올리고 블러셔를 올려봤는데도 불구하고 까집니다. 똑같이 까져요. 생각보다 블러셔는 별로인데 파운데이션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성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하지만 건성분들에게는 앰플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정말 건조한 겨울에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 아무래도 앰플 비율이 많다 보니까 커버력은 없는데요. 하지만 저는 커버력이 그닥 중요하지 않은 유형이기 때문에 저번 겨울에 잘 쓰고 다녔었고 이번 겨울에도 잘 쓸 예정입니다. 유의할 점은 컬러감이 살짝 어두워요. 그래서 21호 분들은 19호를 구매하시고요. 23호 분들은 22호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용기가 좀 양 조절이 안 돼요. 조금만 짜고 싶어도 그냥 푹 하고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파넬 세라민 하이글로우 쿠션 21호인데요. 이 제품 올리브영에서 한때 촉촉이 쿠션 1위 했었다고 들었어요. 저도 몇 번 써봤는데요. 무너짐이 좀 예쁘게 무너져요. 컬러감도 너무 밝게 나오지 않았고요. 커버력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저는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글로우 쿠션 치고는 커버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세럼 쿠션, 촉촉기 쿠션 찾고 계시다면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무엇보다 무너짐이 예쁘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다음은 딘토의 타임 투 키스 블러쉬 뮤트 썸머인데요. 패키징이 앨리스 느낌이 나고 너무너무 예쁘죠? 저도 이거에 너무 설레어서 사버렸는데요. 3가지의 컬러가 있는 효율이 좋은 제품입니다.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되게 벌써부터 네. 만지작거리다가 뒷부분에 힘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쉽게 떨어져 버립니다. 잘못했다가 땅바닥에 떨굴 수도 있고 되게 안 좋은 단점인 것 같아요. 패키징이 조금 견고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가격에 비해서. 이렇게 꾹꾹 쓸 때마다 가끔씩 눌러줘야 됩니다. 단점 또 하나. 저처럼 이렇게 손톱이 긴 분들은 쓰기가 좀 불편합니다. 면적이 좀 작아서요. 손가락이 잘 안 들어가요. 아니면 저처럼 이런 미니 브러쉬 같은 거 구매하셔서 이렇게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아까 립을 발라놔서 살짝의 착색이 있는 걸 감안하더라도 제 보통 입술색은 거의 이 정도인데요. 가장 밝은 색을 먼저 발라보면 모브스러운 컬러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 제품은 되게 컬러 바리에이션이 다양해요. 블러 제형이랑 글로시 제형으로 2개가 나눠져 있는 게 정말 큰 장점입니다. 뮤트의 이름으로 나와서 여쿨분들이 쓸 색깔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막상 발라보면 겨쿨 색깔로 제 입술 색깔이 원래 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진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조금 더 나는 입술색이 진하다, 근데 좀 더 자연스러운 색을 원한다 싶으신 분들은 블러 제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블러 제형은 아무래도 조금 더 커버력이 있어서 좀 더 밝게 발색이 되는 경향이 글로스 제형보다는 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제품은 저 개인적으로 볼에 올렸을 때가 더 예쁘더라고요. 손으로 그냥 투두둑 올렸을 때 베이스 까짐도 없고 광도 아주 작살나게 잘 올라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컬러로 포인트를 넣어줍니다. 광이 아주 좋죠. 그래서 볼에 바르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올리브영에서 구매한 여름 뮤트 컬러 제품 3가지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P3D 볼륨ing 글로스 70% 요거트입니다. 착색이 없는 글로스 형태이고요. 채도가 피오니 발레보다 좀 더 높아요. 광택감은 5점 만점 5점입니다. 롬앤보다 500원 더 비싸긴 한데요. 롬앤 패키지가 너무 싼 티나고 저렴하다고 해야 되나? 저는 늘 그렇게 느끼거든요. 피에 패키징이 조금 더 예쁘고 좀 퀄리티 있어가지고 오히려 피가 조금 더 가성비 있어 보이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다음은 롬앤 피오니 발레입니다. 글로스 제형이고요. 착색은 없고요. 광택감 5점. 제가 오늘 비교할 3개 중에서 가장 채도가 낮습니다. 끈적임은 꽤 있는 편이에요. 피랑 비슷해요. 다음은 힌스 레어인데요. 이 제품은 유일하게 착색이 있어요. 광택은 앞에 두 제품보다 좀 덜한 느낌이고 3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뮤트하지만 묘하게 브라운 느낌이 있고요. 착색도 브라운으로 남아요. 끈적임은 가장 없고요. 거의 없어서 제일 입술이 편안해요. 저는 이 3개 중에 제일 손에 많이 가는 색상이 이거더라고요. 다음은 여쿨 뮤트 분들이 정말 주목하셔야 될 올해의 좀 쇼킹한 컬러라고 해야 되나요? 체리아트 메가 틴트 페일 체리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처음 딱 손등 발색해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너무 뮤트해서 이걸 사람이 바를 수 있을까? 이거를 소화시킨다면 정말 뮤트의 정석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이게 약간 블러리한 제형이라고 하길래 입술이 늘 사막 같은 제 입술에 괜찮을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촉촉해서 그런 걱정은 싹 사라졌어요. 특히 이 제품이 제일 유용하게 쓰일 때가 회색 옷을 입었을 때예요. 얼마 전에 이태원을 가는데 그때 제가 회색 옷을 입었는데 어느 립을 발라도 베이스 립으로 다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딱 발라줬을 때 베이스 립으로 정말 딱 너무 완벽하게 이 회색을 소화할 수 있는 여자로 만들어줘가지고 이 제품은 뮤트 분들이라면 꼭 구매하셔야 돼. 꼭 사세요. 정말 꼭. 생각보다 이 인스타그램에 여쿨 뮤트 계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 제품을 언급을 안 하길래 좀 의아했어요. 이 제품 왜 아직 안 유명한 거죠? 다음은 라카 미니 4종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요즘 여쿨 뮤트에 완전 푹 빠진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여쿨 뮤트스럽고 그 중에서 궁금한 제품들로 모아봤는데 브리즈, 마로, 썸머, 쿨링 이렇게 한번 비교 발색을 준비해봤습니다. 공식 계정 발색샷에서는 거의 똑같아 보이는 그런 제품들도 막상 비교해보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입술에 부담이 되지 않는 틴트 제형이라서 그런지 저는 4개 다 마음에 들었어요. 다만 좀 밝은 컬러인 썸머는 입술색이 진한 저한테는 살짝 뜨는 것 같은 느낌? 약간의 요플레 현상? 그런 느낌이 조금은 생기더라고요. 다음은 제가 눈여겨보고 있던 누드 색깔 립글로즈 하나랑 립스틱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누글로이 리퀴드 토피 색깔인데요. 굉장히 누디한 시스루 핑크 느낌인데요. 뮤트한 핑크 같으면서도 베이지 색상이 살짝 느껴지고 흰기도 아주 조금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올 가을에 채도 떨어진 광택 립 할 때 이 제품 되게 유용하게 쓸 것 같아요. 다음은 제가 인스타에서 영업당했던 맥 플래시 팟인데요. 이 제품은 받아보고 살짝 실망했어요. 이런 세팅광 느낌의 촉촉이 립이고요.
살짝 끈적임이 있고 입술 주름을 그렇게 잘 메꿔주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좀 웜한 느낌이 들어서 쿨톤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는 색상입니다. 근데 제 피부 색깔이랑은 잘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 뭐 이런 글로스 한번 올려볼게요. 글로스 제형이랑 섞여서 주름김이 있고요. 아니면 이런 틴트를 먼저 올려서 글로스 말고 힌트 틴트 같은 그런 오일 느낌의 틴트랑은 잘 섞여서 입술색을 잘 죽여주네요. 다음은 클리오의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 뮤트 그레이 색상인데요. 올가을 유행하는 채도 떨어진 뮤트 그레이 느낌? 그 느낌에 잘 맞는 아이라이너라서 데려왔는데요. 블랙보다는 덜 진하고 브라운보다는 더 붉은기가 빠진 느낌이어서 쿨톤 분들, 뮤트 분들 너무 요긴하게 잘 쓸 것 같습니다.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너무 무르지도 않아서 제형을 잘 찾아간 모습입니다. 그래서 점막, 꼬리빼기 전부 다 좋아요. 이번 유행에 완전 적합한 색상인데요. 페리페라 스키니 브로우 토프 브라운입니다. 지금 제 눈썹 색깔인데요. 좀 연하죠? 올해 유행은 또 눈썹을 진하게가 아니라 연하게 가는 게 또 트렌드고 거의 빨간기가 안 느껴지는 그런 연한 브로우로 컬러감을 정말 잘 뽑았어요. 이런 연한 컬러는 어두운 컬러보다 그리기가 더 쉬워요. 올리면 올릴수록 더 진하게 올라가는 타입은 아니에요. 이 정도에서 더 진해지지 않는 느낌? 지금 화면상으로는 살짝 빨간기가 보이는데 제가 실제로 눈으로 보면 빨간기가 거의 없어요. 다음은 루미르의 아이스틱 섀도우 두 종인데요. 아무래도 건성이라서 그런지 가루 타입 글리터도 눈을 건조하게 만들어서 저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약간 습기가 있는 스틱 타입 좋아하는데요. 특히 로즈 쿼츠 컬러는 요즘 승무원 메이크업이라고 뽀용뽀용하고 눈 밑 아래가 핑크색으로 물든 느낌, 그런 느낌 해주기 좋아요. 한쪽, 안 한쪽 차이가 엄청나죠? 애교살이 팍 하고 살아나요. 핑크색이 은근 들어가서 화사해 보이고요. 건조하지 않게 스무트하게 잘 발리는 타입입니다. 이 제품 제가 써보고 정말 놀랬던 파넬의 워터 노세범 쿠션인데요. 건성 여러분들도 다들 뽀송뽀송한 그런 피부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저도 가끔씩은 뽀송뽀송한 걸 즐기고 싶거든요. 근데 파우더를 써주면 진짜 너무 괴로울 정도로 얼굴이 뜨거워지고 건조해지고 엄두를 잘 못 내요. 근데 쓰면 뽀송뽀송해지는데도 이렇게 리퀴드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건조? 딱 찍자마자 수분이 쫙 느껴져요. 그리고 수분을 안에다 딱 가두면서 겉만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주는 거의 뭐 건성계의 신세계 느낌입니다. 막 엄청 파워 매트로 만들어주지는 않아요. 근데 세미 매트 느낌으로 만들어줘요. 너무 여러 번 찍으면 살짝 이런 식으로 뜨는데 적당히 찍어주면 그런 게 없어요. 사실 이런 리퀴드 제형이나 혹은 다음으로 소개할 이 젤로베리 같은 경우에 사실 사람 심리상 갔던 부위를 또 갈 수밖에 없어요. 한 번 몇 번 더 찍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잘 조절을 해야 돼요. 같은 부위에 2번 이상 찍기 말기. 홀리카 젤로베리, 이 제품 되게 품절 대란되고 난리 났었잖아요. 퍼프로 찍어준 다음에 되게 안 묻어나 보여요. 뭐가 안 묻은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묻은 거예요. 쿡 찍으면 이렇게 광이 사라져요. 여기도 쿡 신기하죠? 얘는 파넬보다 조금 더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믿어야 돼요. 여기가 처리가 됐다는 걸. 이 컨트롤이 조금 어렵다. 속에 있는 그런 수분들은 딱 지켜주면서 광만 없앨 수 있는 건성템입니다. 이렇게 작은 퍼프보단 그냥 차라리 큰 퍼프로 이렇게 두들겨 주는 게 조금 더 올바른 사용 방법인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8월, 9월 구매 제품들, 아직 리뷰 안 하고 있던 제품들 오늘 다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마음에 드는 제품 찾으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렸던 제품들 전부 제 설명란에서 편하게 바로 구매해보실 수 있어요. 오늘 영상 도움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